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며칠째 100명 아래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해외 지금 감염 사례는 더 확산 추세에 있고 또 해외에서 귀국하는 이 검역 과정에서의 확진자가 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3차 유행을 차단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중앙대 약학대학의 서울대우 교수 연결해서 현재 상황들 좀 정리하고 앞으로 어떤 대책들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3월 들어서 가장 적은 증가폭이 지금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해외 유입 사례를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예, 국내는 확실히 이제 둔화 추세에 접어든 것은 맞습니다. 네. 이제 이 둔화 추세가 좀 더 지속이 되면서 이제 좀 더 이제 좋아질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요. 이제 다만 외국에 이제 워낙 환자가 많아져서 네. 이제 우리 국민들이 대거 이제 국내로 돌아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 이런 쪽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확진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이제 향후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현재까지는 유럽발 입국자 전수 검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조치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굉장히 적절한 조치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또 이제 일부 국민들께서는 왜 우리 돈을 들여서 다 하느냐 이런 논란도 있을 수 있는데 예. 국내 감염 확산을 차단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우리 정부가 신속한 조치,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예. 다만 이제 미국 쪽은 아직 이제 전수조사를 하고 있지 않은데 아마 네네. 이제 총리께서 며칠 전에 지시를 하셨으니까 아마 지금 검토 단계를 거쳐서 조만간 이제 실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또 이제 남미 쪽은 아직까지 확산세가 크지 않은데 여기도 네. 조만간 이제 확산세가 커질 것으로 봐서 거기도 조만간 이제 추이를 보면서 아마 전 세계적으로 어느 국가든지 유입하는 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치는 조만간 시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조치가 확대 시행하게 되면 지금의 우리네 검역이라든가 전수 검사라든가 아니면 격리라든가 이런 지원 같은 것들은 아니면 인력 같은 것들은 다 확보가 되어 있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그게 제일 문제인데요. 충분히 네. 확보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첫째 하나는 전 세계가 이제 유행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국에서 외국으로 출국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네. 향후에.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국내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외국 분들이기보다는 거의 우리 자국 국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진단 검사를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는가 하는 거하고 다른 하나는 이제 일종의 격리 시설을 또 제공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국 국민일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자가가 이제 국내에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 분들만 이제 시설을 제공해 드리면 되고 국내 분들은 국내에서 자가하거나 아니면은 확진된 경우에는 이제 병원이나 생활치료시설로 가시면 되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미국까지 또 다른 국가까지 하면은 이런 시설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향후에 이제 외국 분들의 입국은 줄어들 것이다. 네. 또 기본적으로 시설도 이제 우리가 경험이 쌓이게 되면은 회전율을 훨씬 높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하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도 시설을 시간을 두고 더 준비할 거기 때문에 물론 과부하가 걸릴 가능성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네. 또 우리가 해야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서 충분히 과부하가 그렇게 심각하게 걸리지 않으면서도 대응을 잘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펼쳐왔는데 이번 주부터 또 주말부터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거 정부가 계속해서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운동시설, 유흥시설 열지 말라는 권고를 했는데요. 또 방역수칙 지키지 않으면 행정지도까지도 지금 내린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강경하게 해나가야 되는 이유를 좀 알려주세요. 예,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이제 전체 확진자 수의 80% 이상이 집단 감염을 통해서 이제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별 접촉에 의해서 일어났다기보다는 개인이 집단을 통해서 집단에 감염시킨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집단 감염을 주의해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집단 모임을 자제해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충분히 이제 타당하고 일리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교회 모임이나 뭐 클럽이나 PC방이나 이런 곳은 이제 가능하면은 이제 모임을 자제해달라 또는 불효불급하게 모임을 해야 될 경우에는 정부가 내린 또는 방역 당국이 내린 지침을 지켜가면서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협조가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4월 초 그러니까 이제 지난 2주일 동안 예. 정부가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개학이 되면서 학교를 통한 이제 감염 확산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집단을 통한 감염이 가정으로 이제 확산될 수 있고 가정을 통해서 학교로 또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감염이 되면서 집단이나 전 국가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주일 동안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가 이제 완전히 어느 정도 이제 상당한 수준으로 줄여드려야 또 집단 감염 사태가 좀 이제 산발적이긴 하지만은 지역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고리를 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학이 일어나기 전에 집중 관리를 통해서 이 고리를 끊으려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정부나 방역 당국의 이제 입장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둔화 추세에 있어서 환자는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 어떤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각 이해 당사자들이 충분히 정부 당국의 입장을 이해하시고 동참하셔야 되지 않겠나, 협조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뉴욕타임스가 이 코로나19 자가 진단하는 뭐 방법 같은 거 보도를 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평소에 이비인후과 관련된 증상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마시라든가 냄새를 맡지 못하면 이 코로나 의심해 봐야 한다. 이런 보도를 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예.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럴 수는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겨울에 통상적인 인플루엔자 독감을 알아도 이제 이런 경우가 일부 있기는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 매체가 얘기한 것이 일부 일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일반화시키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예. 또 이런 증상이 얼마나 일반적인지 이런 것들이 아직 검증된 바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이제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은 열이 날 것이다. 예.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열이 안 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례가 많아지면은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도 열이 안 나는 사람이 이렇게 설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일반화가 가능하지만 예. 지금 이제 미국의 일부 매체가 이렇게 얘기한 것이 얼마나 사례가 많은지 또 이것을 일반화해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는 아직까지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지금은 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그런 정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치료제가 아직 없잖아요. 예. 그래서 임시 방편으로 확진자들에게 뭐 항바이러스제 투약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말라리아 치료제, 뭐 에볼라 뭐 치료제 뭐 이런 거 나오고 있는데 지금 완전히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는 단계는 아닌가 봐요.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는 것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예. 아주 짧아도 7년, 길면은 10년에서 20년씩 걸리니까 완전히 이제 코로나19에만 특화된 약을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쓰이고 있던 약물, 그러니까 다른 어떤 질병 치료를 위해서 쓰이고 있던 약물들이 코로나19에 과연 효과가 있나 하는 것을 검증해서 일부 효과가 있다고 이제 알려진 약물들이 이제 에이즈 치료제인 칼레트라 또 이제 말라리아 치료제인 클로로퀸 또 이제 에볼라 치료제인 렘디시비르 이런 약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약들은 어느 정도 테스트를 해보니까 효과가 있고 또 이제 사람한테 사용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이미 사람들한테 사용이 된 그런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예. 코로나19에 대해서 개발된 약은 아니지만 사람한테 이미 써서 안전성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으니까 코로나19에 한번 써보자. 대신 코로나19에 대해서 연구용으로 써봤더니만 효과가 있다. 이게 이미 확인이 됐거든요. 네. 또 일부 약제는 실제 사람한테 써서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게 이미 확인된 약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약들을 사람에게도 투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모르는 상황에서 좀 열이 좀 난다고 하면 감기약, 해열제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그건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해열제가 뭐 타이레놀 계열, 그러니까 아세토아미노펜이라고 하는 타이레놀 계열도 있을 수 있고, WHO가 뭐 일부 경고를 했다고 하는 이부프로펜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네. 이 두 개의 논란은 뭐 앞으로 연구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좋고 어떤 게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이 어떤 거를 쓰든지 상관없이 이것들이 코로나19에 대한 치료 효과가 있거나 코로나19의 바이러스를 정식을 억제하거나 그런 약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약들을 이제 복용을 하게 되면은 몸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계속 많아지는데 정작 본인은 열이 안 나거나 이렇기 때문에 정상을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몸이 망가지는 줄 모르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약들을 드시면은 오히려 전혀 치료 효과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많아져서 순식간에 위험한 상태로 빠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약들은 생활치료센터 같은 데서 의사가 계속 관찰을 하면서 주는 것은 괜찮은데 예. 열이 좀 난다고 해서 이거를 복용을 하게 되면 실제로 코로나19일 경우에는 오히려 위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냥 감기면은 상관이 없는데. 예.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일이 몸에서 열이 나면서 내가 아무래도 감기인지 코로나19인지를 잘 모르겠다. 이럴 때는 1339나 보건소에 전화를 해서 본인의 정상을 얘기를 하면 그쪽에서 안내를 해줄 겁니다. 네. 확진검사를 받으라든지 어떻게 하라든지. 그러면 일단 본인은 자가에서 코로나19일 가능성도 있다는 가정하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자가격리 수준의 수칙을 지키시면서 네. 1339나 보건소에 전화를 해서 안내를 받도록 그렇게 보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의 서울대우 교수 연결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헤드라인 뉴스 듣고 기상청 교통정보까지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